눈이 펑펑 올 때는 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 또 하나의 큰 이슈입니다.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인데요. 이제부터 핵심 인물인 송병기 부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 송병기 부시장이 김기현 첩보 진술을 좀 부풀리기 위해서 경찰 조사를 가명으로 한 번, 그리고 실명으로 한 번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새롭게 알려졌었습니다. 파장이 제법 있었는데 저희가 뉴스탑10 팀이 그 진위를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수임 부장. 이 네. 보도 접하셨었잖아요. 근데 저희 취재 결과는 조금 다른 얘기도 있는데 그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아침에 한 일간지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경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진술 조서를 하나는 가명, 하나는 실명으로 따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아침에 신문을 읽으면서 이거 기자가 조금 잘못 알고 쓴 것 아닌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면요. 이 가명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 그런데 이 가명이라 하면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래서 마약 수사라든지 아니면은 진술이 생명인 뇌물 수사에서는 가명으로 조사를 받아요. 제보자 보호를 네. 위해서. 그런데 이 경우에도요. 실명이 들어간 조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어떤 A라는 조서가 있으면 여기에서 김땡땡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송병기 전 부시장이. 송병기 부시장 조서가. 그렇다면 한 벌은 내용은 똑같고 인적사항이 송병기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 검찰 수사라든지 아니면 법원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의심할 때는 실명으로 낸 것을 판사에게 보여줘야 돼요. 검사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벌을 만든다는 거죠. 문제는 이 진술조서를 왜 차명으로 만들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2017년에 송병기 전 부시장은. 그리고 뇌물 사건이라든지 마약 수사와 같이 보복이 두려운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명을 사용하는 조서를 만들어줬다. 이거는 명백한 경찰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명, 거짓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그거 자체가 잘못입니다. 경찰청에는 물론 뭐 실명으로 보고서가 넘어가긴 했지만 애초에 그 가명 자체에 우리가 핵심에 무게를 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도 내용과 저희 취재 결과 조수임 부장의 해석까지 한번 곁들여 봤는데 김종욱 교수님 질문하기 전에 제가 화면이 좀 바뀌었어요.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오늘 동아일보 보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송철호 당시 변호사가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할 때 캠프가 준비되기 직전에 그 전부터 공업탑 기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6명이 한 팀을 꾸린 거예요. 그런데 팀을 꾸리는 거야 뭐 선거 캠프 전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검찰이 들여다보는 건 여기서 뭔가 청와대에 김기현 비위 첩보를 넘기지 않았을까 뭐 그 부분을 좀 짚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핵심적으로는 뭐 이름도 공업탑 기획이 참 재밌는 이름이긴 한데요. 저는 뭐 저런 어떻게 당연히 이제 선거가 있기 전에 공식적인 선거가 있기 전에 사설적으로 선거 캠프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뭐 실제로 저기서 만든 제보가 청와대 제보인지 이건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원본 제보를 갖다가 제시하지 않게 되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만약 그것이 맞다면 소위 선거를 위해서 다양한 제보들을 해서 현직 울산시장의 내용들을 청와대에 제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불법 선거운동 논란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전 이런 얘기가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철호 시장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눈이 펑펑 올 때는 눈을 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쓰면 거기에 또 쌓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당분간 해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하지만 그래도 쓸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눈이 너무 많이 쌓이면 나중에 쓸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온갖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송철호 시장께서 자기는 결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시게 된다면 오히려 나중에 가게 되면 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그 송병기 경제부시장 같은 그 수첩이 나왔는데 청와대 관계자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방선거의 공약을 어디서 만드냐면 당에서 만듭니다. 실제로는요. 청와대는 거기에 예를 들면 별로 관여를 많이 안 해요. 뭐 상황만 알아볼 수 있겠죠. 근데 당에서 소개를 해서 청와대를 만나서 청와대 행정관에게 얘기를 들었다? 이런 설명부터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저는 빨리 송철호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빗질을 빨리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 공업탑 기획이 이름이 참 재밌어요. 예. 공업탑은 울산을 상징하는 조형물입니다. 어허. 그리고 기획은 선거를 기획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굉장히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구체적입니다. 여기에서 송병기 부시장, 그리고 현재도 울산시청에 있는 고위공무원 A씨, 그리고 민주당의 현재 울산시당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2017년 가을부터 송철호 당선을 위한 선거 기획을 해왔다는 거예요. 네, 아주 흥미롭죠. 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에. 6인 회의. 그래서 그걸 검찰이 지금 잘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이 선거 개입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이렇게 여러 정황들이 그리 좋지 못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도 일단 송철호 시장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눈이 펑펑 올 때는 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쓸면 거기에 또 쌓일 뿐입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이 주제 정리하기 전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송철호 선거 캠프 직전에 했던 6인 회의과 저희가 뉴스탑10에서 지난주에 한번 짚어봤던 그 울산에 전 특감반원들이 내려가서 뭐 무고동 팀이라고 울산에도 현지 특감반원들이 현지에 상주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 6인 회의와 이 무고동 팀의 연결고리는 아직 밝혀진 건 없는 거죠? 아직 드러난 소식은 없지만 찾아봐야죠.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사설 선거를 준비하는 공업탑 기획위, 선거 사전 캠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백원우 별동대로 불리는 두 사람의 무고동 팀, 무고동 캠프 사이에 일정 부분 교류나 연락이 있었다면 이건 여지없이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숨진 수상한 A씨의 핸드폰 통화 내역이나 이런 기록들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경찰 출신의 특감반원 한 사람 또 있습니다. 그분을 조사해서 과연 무고동 팀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잠깐 머물렀던 것인지 아니면 무고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울산시청과 가까운 그곳에서 이 송철호 시장 캠프와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하명 수사 의혹을 밝히는 것만큼이나 청와대의 선거 개입 여부에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요 공업탑 기획이 오늘 보도 보고 바로 공업탑이 어디 있을까 제가 울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공업 2탑이 무거동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재밌죠? 네. 그래서 이 6인 회의야. 그리고 이 별동대가 드나들었다는 오피스텔. 백원우 팀이 네, 들어다녔다는. 혹시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요. 조금 전에 송철호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눈이 펑펑 올 때 눈이 쓸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쌓이면요. 밑이 얼어요. 그래서 눈이 와도 조금씩 쓸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송철호 시장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성경 구절도 인용을 했는데요. 진리를 줘야 저희도 자유로워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언론이 자유롭겠습니까? 계속 취재해야지. 김종욱 교수님과 조수진 부장이 눈 쓰는 노하우에 대해서 두 분이 한 번씩 짚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여기 송철호 현 시장의 6인 회의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식 여기서 정리를 해봤습니다.